조선 같은 건 이제 조선은 신진 사대부들 그 중에서도 이제 급진파 개혁 사대부들이 이제 세운 나라잖아. 이 신진 사대부들은 애초에 이제 불교에 굉장히 비판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고려 왕실의 국교이자 당시 자신들이 비판했었던 불교 대신에 자신들이 공부했었던 성리학을 새로운 나라의 이제 그 이념이자 종교로 삼으려고 했었어. 그래서 조선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의 나라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조선을 이끌어가는 게 정도전이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있었지. 정도전은 쉽게 말하면 왕보다는 재상이 이제 정치를 이끌어야 된다고 봤었는데 정도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그 왕자들 중에서도 좀 자기가 데리고 그 정치하기 쉬운 어, 인물을 새로운 왕으로 이제 세자로 이제 삼으려고 했었어. 그 중에서도 이제 태조 이성계의 가장 그 어린 아들이었던 이방석을 세자로 삼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켰었던 게 태종 이방원이라고 하는 인물이지. 태종 이방원은 뭐 그 과거 시험에도 붙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명석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성계를 도와가지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도 했었어. 근데 그 정도전이 자기를 제쳐두고 그 가장 어린 그 막내를 왕위에 앉히려고 하니까 태종은 이제 정도전을 이제 몰아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 세자 자리를 빼앗다시피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조선의 3대 왕에 이루게 돼. 이방원이 바로 조선의 이제 태종이야. 태종은 그 어떻게 보면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던 쉽게 말하면 신하의 힘을 신권을 강조했었던 정도전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잖아. 그 자신에게 그 반대하는 세력들을 죽일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좀 인물이었었는데 태종 때는 어 태종은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뒤에는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 주었었던 또 다른 이제 그 공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공신 세력들까지도 이제 제거를 했었어. 태종 때는 왕권이 어땠을 거 아니. 뭐 공신 제거 나오고 막 그러면은 그 기본적으로 왕권이 굉장히 센 왕으로 나오지. 그걸 잘 보여주는 게 태종 때 실시했었던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제도야. 자, 육조 직계제가 뭐냐? 조선의 정치 기구로는 왕이 있는데 왕 밑에 이제 재상들이 다스리는 재상들 왕 밑에 있는 가장 높은 신하들을 재상이라고 했었지. 이 재상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냐면은 의정부에 모여 있어. 의정부에 있는 재상들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해서 의정부라고 이제 불렸었지. 그리고 의정부에서는 그 보면은 의정부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이제 결정을 하고 그것들을 결정된 내용을 각각의 이제 그 각각의 일을 맡은 기구들에 내려보내게 되는데 그것을 육조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뭐 관리의 선발이라든지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뭐 관리를 승진시키거나 파면시키거나 뭐 어디 그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 등등은 이조에서 관리를 하고 호조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이제 관리를 했어요. 예를 들어 2호 예병형 공조 6가지가 있는데 뭐 각자 어떤 각 조에서 뭔 역할을 했는지 뭐 그 외우면 머리 터지니까 간단하게 이제 설명만 들을 수 있도록 해봐. 호조는 쉽게 말해 경제 문제를 담당했어. 그 백성들의 호구 조사 같은 걸 하고 백성들이 갖고 있는 땅을 조사해서 거기서 세금을 얻은 역할 그게 호조. 예조는 어떤 걸 했었냐면 의례를 이제 담당했었는데 의례는 그냥 지금 국가에서 제사 지내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도 포함이 돼 있었고 그 밖에 그 주변 나라를 예의로서 이제 섬기거나 그 관계를 맺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조에서 외교를 담당하기도 했었지. 병조는 뭐 쉽지. 군사 병사 문제를 다루는 거. 형조는 형벌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공조는 나라의 사업이라든지 그 나라의 공사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제 뭐 저수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 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조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살펴볼 뭐 중요한 조직들이 의정부와 육조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어,
조선은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이제 운영됐었다는 거야. 자, 근데 보면은 여기서 아까 재상이 있었던 곳이 의정부라고 했었지. 자, 의정부 그 어떻게 보면은 왕의 명령이 왕이 뭐 명령을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뭘 거쳤어야 되냐면은 그 의정부를 거쳐 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일들이 집행이 됐었던 거지.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 51쪽에 지금 여기가 51쪽이야. 51쪽에 이 표를 한번 봐보자. 자, 6조에서 어떤 나라에 무슨 일이 있잖아. 그래서 각각의 이제 조들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자기 그 부서에 맞는 그 일을 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겠지. 자, 왕에게 보고를 했어. 그러면은 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냐? 자, 여러분 오른쪽 그림을 보자. 6조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이제 그 위에 보고를 하잖아. 그럼 왕한테 바로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재상들이 모여는 의정부에 이제 보고를 해. 의정부에서는 그거 가지고 여기서 왕에게는 이거 정도만 이거는 보고하고 이거는 보고할 필요 없어 하면서 의정부에서 6조에서 건의한 내용 중에 일부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내용을 덧붙여 가지고 왕에게 이제 보고를 건의를 한단 말이야. 왕에게 그래서 이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왕이 알았다 하면서 의정부에 내려주면은 의정부에서는 왕이 오케이 한 것만 가지고 이제 6조에다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자, 항상 나란 일을 처리할 때 왕이 누구를 거쳐야 되니? 의정부를 거쳐야 되지. 이게 바로 조선이 그 건국됐을 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것이었어. 근데 태종은 이것을 이 의정부 서사제 대신에 육조 직계제를 선택하게 되지. 육조 직계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봐봐. 육조에서 그래서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를 왕한테 직접 바로 보고를 하는 거야. 직계를 하는 직접 이제 그 아뢰는 거야. 그럼 왕이 여기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6조에다 명령을 내린 거야. 의정부는 있으나 마나가 돼버리는 거지. 자, 재상의 힘이 세지니 약해지니? 재상의 힘이 약해지지. 6조 직계제 때는. 그리고 왕의 힘이, 자, 재상의 힘이 약해지면 왕의 힘이 어떻게 되니? 왕의 힘이 세지겠지. 자, 그래서 그 태종 때는 굉장히 왕을 중심으로 이제 정치가 돌아갔다고 이제 보게 돼. 태종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있어. 자, 이것들도 교과서엔 없는 내용이지만 수업 시간에 다루니까 이것도 반드시 같이 이제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이방원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조선의 3대 왕이 태종이라고 했었지. 자, 태종 같은 경우에는 그 왕권 재상들을 쉽게 말하면 때려잡고 왕권을 굉장히 강화했었던 왕이라 했었잖아. 교과서에 육조직계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지. 육조가 그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재상들을 거치지 않고 왕에게 바로 보고를 하는 게 육조직계제라고 했었어. 자, 그 밖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 사관원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태종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야. 그러면 그 사관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 조선의 이제 정치 기구에 보면은 왕 밑에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서 이 세 기구를 합해 가지고 뭐라 부르냐? 여러분들 여기다 나오지만 삼사라고 부르지. 자, 이 삼사는 각자 뭐 하는 기구냐? 사헌부는 감찰 기구야. 쉽게 말하면은 뭐 그 나쁜 짓 하는 관리들이 있는지 이걸 좀 약간 그 엄하게 단속하는 그 감찰 기구가 사헌부였었고, 사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였냐면은 어 약간 그 쉽게 말하면 왕에게 아니되옵니다 이제 뭐 하는 걸 어떻게 뭐 왕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왕에게 미움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다 감수하면서 왕에게 자기 직업이 그 사관원의 직책 자체가 왕에게 그 어떻게 보면은 비판을 하고 그 반대를 하는 기구가 사관원이라고 하는 기구였어. 굉장히 특이하지. 왕조 사회에서 왕에게 비판하는 기구, 왕에게 비판하는 게
자기 목적인 그 기구가 있었다는 게. 그 밖에 홍문관은 쉽게 말하는 그 연구라는 기관이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이제 여겼었던 게 어떤 것이 있었냐면 경연이라고 하는 게 있어. 경연. 왕이 유교 경전들을 이제 펼쳐놓고, 유교 쉽게 말하면 성리학의 경전들을 펼쳐놓고 신하들과 토론을 하는 그 회의가 경연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성리학의 나라 이제 조선의 이제 기구답지. 자, 그런데 태종은 이 중에서 사간원을 독립시키는데 이제 이르렀어. 사간원은 그 왕에게 아니 되옵니다 막 그런 걸, 쉽게 말하면 왕을 비판하는 기구라 했잖아. 근데 사간원이 독립된 게 왜 이제 왕권 강화한 태종 때 일어났었냐? 이건 여러분들 사간원이 어디로부터 독립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사간원은 원래 이제 재상들의 이제 간섭을 받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에게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하더라도 이것이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왕에게 아니 되옵니다 했냐면은 재상의 눈치를 보면서 아니 되옵니다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태종 같은 경우에는 사관원을 재상들로부터 이제 독립을 시켰어. 쉽게 말하면 사관원이 그래 왕에게 비판은 계속하지만 재상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야. 왕을 비판하는 그 역할은 계속 담당하더라도 재상들이 사관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약화된 게 태종 때의 일이었었지. 이 점도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 그 밖에 또 태종의 그 역할 중에 하나로 사병을 폐지했다는 게 있어. 자, 이방원이 그 정도전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왕자들을 죽이거나 제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이방원이 개인적으로 거느리게 될 수 있었던 그 사병들, 개인의 군대가 이제 큰 역할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방원이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는 그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권력을 일으킬지 아주 잘 알게 됐었겠지. 사병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이게 막 자기도 그걸로 권력을 잡았지만 누구든지 사병을 데리고 있으면 권력을 차지할 수 있잖아.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그 각 왕족들과 그리고 이제 관리들이 데리고 있었던 사병들을 다 이제 없애고 얘네들을 국가 군대로 이제 만들었어. 이걸 사병 폐지 또는 혁파라고 부르지. 그 밖에 또 이제 살펴볼 게 있는데 어, 태조 이성계 때만 해도 고려가 이제 무너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야. 특히 이제 태조 이후에도 그 어떻게 보면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이후에도 막 그 태종 이방원이 어 어떻게 보면 막 그 왕자였었잖아. 왕자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나중에 이제 세자가 됐는데 방해한 세력들을 하나씩 막 쳐 죽이고 했었지. 이런 걸 왕자의 난이라고 해. 그 왕자의 난 뭐 그 와중에 사회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했었잖아. 시간은 백성들을 이제 충분히 이제 뭐 그 조사하고 할 만한 그런 겨를이 없었다고 이제 보여져. 근데 이제 태종 이방원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이제 세금을 거두고 하는 문제도 있어서 그 이제 철저하게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양전 사업의 이제 실시야. 양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 나라에서 이제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싹 다 이제 조사해. 토지를 조사해서 뭐 할까? 토지 대장을 만들었지. 토지 문서를 만들어주고, 이 땅 네 거 이제 인정을 해준 대신 그 토지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게 이제 양전 사업이야. 자,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없는 땅으로 확인됐었거나 부당하게 취득한 땅들이 이제 발견됐을 경우에 이것들을 몰수해서 나라의 땅으로 삼지. 자, 양전 사업이 세금을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땅을 넓히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태종 때 일어났었던 거야. 그 밖에도 이제 백성들을 이제 백성들의 호구 조사를 해. 이 집에 누가 살고 얘가 몇 살이고 이제 그 세금을 내는 남자가 몇 명이고 이런 것들 싹 다 조사한 다음에 특히 이제 성인 남성들한테 양반부터 그 평민 그리고 천민들까지 모두 이제 호패를 차도록 한대. 쉽게 말해 신분증이야. 신분에 따라서 그 호패에 그 쓰여진 내용이나 약간 호패의 재질은 달랐었지만 어떤 전 국민 중에 성인 남자들 싹 다 조사해가지고 이걸 차게 했었다는 거는 어떤 효과를 거뒀을까? 자, 호패 나눠준 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호패를 나눠줬다는 거는 전 국민에 대한 그 인구 조사,
인구조사가 이제 끝났다는 것이고, 그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그 성인 남자들한테 세금을 매기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군대에 보낼 수 있게 됐다는 게 중요하겠지. 자, 호패와 관련해 가지고는 잠깐 그 자료를 하나 살펴볼 게 있어. 태종 때의 기록인데, 호패를 차라는 명령을 10월 초에 이제 명령을 이제 처음 내린 다음에 어, 그 10월 11일부터는 호패를 지급하기 시작해야지. 12월 1일까지 지급하기 마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2개월 만에 그 전 국민한테, 전 백성들한테 이제 호패를 나눠주는 걸 마친다는 것인데, 굉장히 빠르고도 그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지. 여러분들 그 잠깐 이 내용이 왜 이제 태종 부분에 있지? 어, 이거는 태종의 업적이 아니야. 자, 여러분, 태종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신들의 세력을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처단하고, 재상들의 힘도 약화시키고, 왕권에 굉장히 세게 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항상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는 앞에 왕이 이제 왕권을 넘어가면 뒤에 왕 때는 조금 약간 약해지거나, 왕이랑 신하의 이제 힘이 비슷비슷해져. 그 세종 때가 그랬었는데, 자, 세종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그 아버지 이방원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세종이란 말이야. 세종은 이제 아버지 때 신하들이 많이 어떻게 시키거나 이제 눌러 놨으니까, 이제 그 세종 때가 되면 좀 약간 풀어주게 되는데, 그 아버지 때 그 방침을 바꿔가지고 육조 직계제였던 거를 의정부 서사제로 이제 바꾸게 돼. 그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교과서 이제 51쪽에도 나와 있지만, 육조 직계제가 의정부를 제끼고 이제 왕과 육조가 그 자기들끼리 이제 소통하는 게 육조 직계제라 했었지. 근데 의정부 서사제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왕이 혼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명령을 내리지 않고 항상 그 재상들의 의견을 구하고 했었던 게 의정부 서사제라고 했었잖아. 자, 이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된 걸 봐서도 알 수 있지. 왕과 신하의 권한이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루었던 게 이 시기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 세종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인자한 왕으로 이제 많이 그 우리가 이제 여기고 있잖아. 그 중에 하나는 신하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버지에 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이제 했었던 그 왕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얘기도 했었지. 세종 때는 집현전이라고 하는 그 왕실 연구 기관이 있었잖아. 그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한글을 연구하게 됐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활동하던 학자 중에 신숙주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 그 신숙주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하나 전해진데, 신숙주가 그 집현전에서 늦게까지 그 연구를 하다가 피곤해서 이제 그 책상에 엎드려 잡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그거 보고 좀 약간 딱딱하게 여겨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왕의 옷을, 그 겉옷을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왕의 그 외투를 벗어가지고 그 신숙주한테 덮어주고, 신숙주가 막 일어나서 그 눈물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그 썰이 전해지는데, 뭐 이걸 봐도 세종이 그 신하로 굉장히 좀 약간 그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역할 중에 뭐 굉장히 이제 유명한 게 뭐가 있냐? 한글 만든 거지. 한글은 원래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훈민정음, 백성들을 알리는 올바른 글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제 그 정해졌어. 자, 여기서도 알 수 있지. 집현전은 그 연구기관이었는데, 조선이 성리학의 국가였었잖아. 성리학이 곧 유교라고 했었지. 그 유교를 연구하는 기구였었고,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글을 가르친 것도,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나라를 잘 다스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발전할 수 있다는 유교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었어. 세종 때는 이제 유교 정치의 실현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 있어. 그 밖에도 이제 살펴볼 것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세종 때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방원의 아들로 이제 그 왕이 되어서 조선의 이제 4대 임금이야. 그 왕권과 신권이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루었다는 걸 그냥 내가 그 어,
이퀄 표시를 했었는데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었고 그 밖에 이제 연구기관 집현전을 설치해서 이제 유교를 많이 연구하고 또 그 과정에서 백성들을 가리키기 위한 훈민정음도 만들었었다는 걸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그 밖에 이제 그 세종 때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가 전분 6등법 실시가 있어. 그리고 연분 9등법 실시가 있어. 자, 이게 뭐냐면은 세금 제도를 이제 개혁한 거야. 세금 여러분들 앞쪽에 보면 태종 이방원의 업적으로 잘못 적어놓은 거 있잖아.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 수업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대충 이제 넘겨버리면 여러분들 안 되겠지. 세종의 이제 업적이 세종의 업적. 자, 그 전까지 이제 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때 그냥 막 거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세종 때가 되면은 그 백성들의 세금을 어떻게든 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그리고 막 그 관리들이 함부로 막 세금 뜯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를 만들어서 시작했어. 자,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둘 때 항상 이제 등급을 매기도록 했단 말이야. 그 백성들이 농사짓는 땅을 농지라고 하지. 자, 세금을 거둘 때 백성들이 기름진 땅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완전히 뭐 농사 안 지어지는 뭐 그냥 버려야 될 땅을 농사 짓는 백성들도 있을 거 아니냐. 농지의 질에 따라서 이제 백성들의 기름진 땅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할까? 많이 걷고 척박한 땅에서는 세금을 조금 거두겠지. 그래서 토지가 그 가장 비옥한 땅부터 가장 낮은 땅까지를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까지를 나눠 가지고 6등급으로 놨어. 땅의 종류를 6등급으로 구분하는 법이 전분 6등법이야. 세종 내력했어. 근데 그거 말고도 연분 9등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를 했었는데 연분 9등법은 해마다 보면은 농사가 잘 지어지는 때가 있고 잘 안 지어지는 때가 있겠지. 한 풍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 풍년이나 흉년이냐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해마다 다를 수도 있지. 자, 세종은 그러면은 이제 풍년의 백성한테 세금 많이 걷어도 되지. 근데 흉년에 또 많이 걷으면 다 죽겠지. 흉년에 조금 걷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백성한테 세금을 걷을 때는 땅의 그 농지의 토지일 뿐만 아니라 그 해에 풍년이 들었냐 흉년이 들었냐에 따라서 이제 그 등급을 또 나눴어. 가장 등급이 이제 어떻게 보면 풍년이 들었을 때 1등급을 한다면 가장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을 때를 9등급을 해가지고 그 1등부터 9등급까지로 그 토지세를 세금을 나눠가지고 백성들한테 걷었던 게 연분 9등법이라고 하는 거였어.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뭐였냐면은 세종 때까지 정치를 살펴봤잖아. 교과서에 안 나오는 왕이 있는데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왕이지.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굳이 PPT에 넣는 이유는 이것도 여러분들 계속 이제 살펴보란 얘기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쌤들이 이제 살펴보라고 한 내용들은 같이 이제 뭐 옮겨 적거나 해서 살펴보기를 바래. 자, 세종한테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문종이 있었단 말이야. 이 태자가 문종 세자가 있었는데 이 세자가 굉장히 영특했었어. 세종만큼이나 총명한 아들이었었는데 얘가 이제 결국에 왕이 돼서 문종이 됐었지. 문종이 일찍 죽었단 말이야. 일찍 죽으니까 그 아들도 어떻겠어? 아들도 굉장히 어리겠지. 그 문종의 아들이 그 유명한 단종인데 그 단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코올리게 상태에서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이 어린 왕의 자리를 빼앗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못된 삼촌, 쉽게 말하면 그 못된 삼촌들이 있었던 거지. 그 중에 이제 수양대군이라고 불리는 이제 인물이 있었잖아. 그 왕자가 세종의 이제 아들이었었고 문종의 동생이었으며 단종의 그 삼촌이었었는데 그 수양대군이 결국에는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니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세조이지. 세조.
세종이 4대 임금, 문종이 5대 임금, 단종이 6대 임금, 그리고 세조가 7대 임금이지. 세조 때가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왕권이 강하겠니? 신하들의 권한이 강화되겠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기 전에 자 세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왕이 될 신분이 아니었었는데 왕이 되기 위해서 왕도 몰아내고 그때 있었던 왕도 몰아내고 또 여기에 반대한 여러 신하들도 쉽게 말하면 몰아내거나 쳐죽이고 하면서 이제 그 왕이 됐었을 거 아니냐. 세조 때가 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자기 할아버지인 태종 때와 마찬가지로 왕권을 굉장히 강화하고 신하들의 권한을 이제 찍어 누르는 이제 정치를 펼치게 돼.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이들을 다 쳐낸단 말이야. 그 세조가 왕이 되는 거는 역시 이제 무력을 통해서 이루어졌어. 세조가 몰래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무사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얘네들을 그 비상시에 자기를 위해서 싸우도록 이제 키웠거든. 이 무사들이 결국에는 그 세조의 라이벌들이라든지 조정의 대신들을 죽이고 세조를 왕위에 앉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세조가 왕이 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하들이 있어. 나중에 이제 사육신 세육신 들어봤을 건데 특히 이제 집현전에 있었던 학사들이 집현전에 있었던 그 학자들이 세조가 함부로 왕위를 빼앗는 걸 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세조를 내쫓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그 계획을 세우다가 이게 탈로 나가지고 결국에는 그 신하들 중에 6명은 뭐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사육신이라고 부르고 또 6명은 겨우 이제 살아남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들을 이제 생육신이라고 부른다고 여러분들 들었었겠지. 자, 이들이 그 사육신이든 생육신이든 단종을 다시 이제 왕위에 앉히고 세조를 쫓아내었던 이들이 대부분 집현전에서 이제 근무하던 학사들이 많았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조는 이제 집현전이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고 여기고 집현전을 폐지해버렸어. 집현전이 그 담당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경연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왕과 신하들이 이제 함께 그 유교 경전이라든 역사책을 읽고 토론하는 거라고 했었잖아. 자기 이게 집현전이 담당했었던 경연도 같이 이제 폐지되게 되지. 자, 아까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니? 경연을 담당하는 기구가 뭐라고 했었니? 홍문관이라고 했었지. 근데 홍문관은 세조 때 있었던 기구는 아니야. 세조 때 집현전이 일단 폐지되는데 한참 나중인 성종 때 집현전을 새로운 이름으로 되살리면서 홍문관이라고 이제 그 되살리게 돼. 아까 우리가 그 조선의 정치 기구 봤었지만 홍문관은 원래 나라 세워질 때부터 있었던 기구는 아니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세조가 이제 폐지했던 기구는 집현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 자, 또 세조 때 있었던 게 중요한 그 개혁 중에 하나가 뭐였으냐? 앞서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을 거치면서 있었던 원래 토지 제도가 뭐였었냐면은 과전법이었단 말이에요. 과전법. 과전법이었지. 과전법 아까 우리가 배웠었지만 과전법은 전직 관리든 현직 관리든 한 번 관직에 몸을 다는 관리에게는 싹 다 이제 토지에서 세금 거둘 수 있게 그 땅을 준 게 과전법이었지. 근데 과전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자 현직 관리 아니라 전직 관리한테 땅을 주다 보면은 점점 이제 나라에서 전직 관리한테도 주는 땅도 이제 그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나라에서 더 이상 이제 나눠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한번 관직에서 물러났으면은 니네들이 이제 나라에서 더 이상 일도 안 하니까 그 더 이상 땅 갖지 마라 해서 전직 관리들한테는 땅 안 주고 현직 관 현직 관리 쉽게 말하면 지금 관직에 있는 신하에게만 토지세를 거둘 수 있게 토지를 내려준 게 직전법인데 세조 때부터 이제 실시가 됐었단 말이야. 자 이러면서 그 어떻게 됐겠냐? 자 나라에서 관리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땅이 줄어들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가 좀 더 이제 확충이 됐었겠지. 그러면서 이제 왕권도 강화되는 게 이제 세조 때 의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좋겠어. 근데 세조가 죽고 나서 이제 왕이 되는 인물이 성종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성종, 그 세조 때까지 근데 왕권이 굉장히 강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종이 이제 왕이 됐었는데, 예종은 좀 일찍 죽어. 그 뒤를 이어서 성종이 어린 나이에 그 왕이 되었었는데, 얘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성종은 처음에 이제 그 대왕 대비 시가 뭐그 할머니의 이제 대왕 대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수렴첨정, 그러니까 대왕 대비가 정치를 이제 대신을 했었단 말이야. 성종이 그 왕권이 셌겠냐 약했겠냐, 당연히 이제 약해졌었겠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성종의 나머지 이제 성종이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직접 정치를 할 때도 비슷하게 가는데, 왕권과 신하의 권한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균형을 이루었던 게 이제 성종 때였었어. 자, 세조 때는 그 신하들이 왕하고 같이 정치 토론했었던 그 경연을 없애버렸다 했잖아. 성종 때가 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연구기관의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기관을 다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성종보다 이전 왕이었던 세조가 있잖아. 조상이잖아. 조상이 집현전을 없애버렸는데 그걸 다시 되살려버리면은 조상이 나쁜 어쩌면 조상이 잘못한 것밖에 안 되겠니? 그래서 조상인 세조가 집현전 없애버렸으니까 성종을 그걸 그대로 되살린 게 아니라 홍문관이라고 하는 비슷한 기구를 새로 이제 만들게 된단 말이야. 자, 홍문관에서 그리고 집현전의 역할을 이어가도록 했어. 자, 집현전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게 연구뿐만 아니라 경연을 한다고 했지. 왕과 신하들이 유교 경전과 역사책을 두고 이제 그 토의를 했었던 게 경연이라고 했었는데, 홍문관이 설치되면서 경연도 부활하게 됐었어. 그 뒤로 이제 또 이제 성종 때 굉장히 중요한 개혁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잠깐 교과서로 이제 가보자 우리가. 자, 성종 때가 되면은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완성돼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쓰여지게 돼. 자,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경영하는 커다란 법전이라고 하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조선의 뭐 굳이 따지자면 헌법은 민주국가에서 만든 것이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조선의 헌법 가장 높은 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에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모든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뭐 죄 지었을 때 어떻게 막 죽여라, 어떻게 벌해라,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까 봤었던 것처럼 왕 밑에 뭐 어떤 기구들이 있고, 그 의정부엔 또 이제 어떤 기구들 다스리게 하고, 이런 것들 나라에서 나라의 모든 기구들의 역할과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기능들이 이제 정해진 그 모든 법전이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큰 법전이야. 의정부 6조 8 등에 관한 그런 이제 기록들이 담겨 있는 게 이제 경국대전이지. 이 경국대전의 그 내용을 잠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음, 경국대전 나라 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담당을 시켰단 말이야.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보는 게 관리의 선발하는 그 제도에 대해서도 그 경국대전 담겨 있고, 또 이제 그 지방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그 경국대전에 담겨 있다는 거 우리가 또 이제 곧 살펴보기로 하게. 성종 때가 되면은 경국대전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적용을 했었다 했잖아. 자, 이전까지는 왕이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법들을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리면은 여기에 따라서 각 그 기구에서 왕의 명령대로 이제 정치를 했었는데, 이러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은 왕이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 할 수도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왕의 명령을 일일이 왕의 모든 명령은 다 뭐 그 했던 말도 막 길고 막 하고 할 텐데, 다 일일이 막 참고해가지고 일들을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경국대전이 정해져서 이 어떻게 보면 대법전으로 굉장히 두껍지만, 이것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제 처리하면 된다, 어떻게 판결하면 된다가 싹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통치가 굉장히 수월해지고 그 정확해질 수 있단 말이야. 글로 만들어진 법전에 쉽게 말하면 왕이 그때그때 정하는 법이 아니라 아예 딱 정해져 있는 글로 만들어져 있는 법전에 바탕을 둔 통치가 이루어지게 됐어. 또 한편으로는 그 성종대의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국조 오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편찬된 걸 볼 수가 있는데, 국조 오레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에서 이제 그 조선 성리학의 이제 나라라고 했잖아. 성리학에서는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 백성이 이제 임금을 섬기고 그 임금은 그 위엄을 보여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사이에 이제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굉장히 강조한데, 그 질서는 오례라고 하는 걸로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돼. 다시 한번 그 교과서를 봐보자. 교과서 51쪽이야. 51쪽에 보면은 지방 행정 조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돼 있어. 조선의 뭐 중앙, 쉽게 말하면 나라 전체는 이렇게 뭐 왕과 의정부 6조가 있고 뭐 그밖에 3사 같은 이제 기능이 있었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 뭐 근데 이제 지방을 그럼 어떻게 나누었었냐? 지방을 여러분들 몇 도로 나누었냐, 여러분들? 근데 그 오른손으로 비비고 그 왼손으로 비벼서 먹는 그 알지? 그거 아무튼 전국을 8도로 나눴어. 어디 한번 세워볼까?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여기는 특히 이제 삼남 지방이라고 불리지. 삼남. 남쪽 그 세 개의 지방 내에서 그 밖에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로 나눠져 있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8개가 되지. 여러분들 그 궁금한 점 하나 있을까요? 제주도는 어디냐? 제주도가 없네? 제주도 근데 무슨 색깔이지? 전라도랑 같은 색이지? 자, 제주는 하나의 도가 아니라 전라도라고 하는 그 큰 도에 속한 여러 고을 중에 하나였어. 쉽게 말하면 전주와 나주와 같은 그 여러 고을과 동격의 전라도에 속한 하나의 이제 섬이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조선 전국을 이제 8도라고 나눴었다고 하는 걸,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그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8도 아래는 그 팔도에 보면은 각 지방들이 있는데 그 크기에 따라 가지고 좀 더 가장 큰 쉽게 말하면 가장 큰 이제 그 작은 고을, 큰 고을과 작은 고을로 나오는데, 큰 고을 중에 더 큰 고을은 팔도 아래 부가 되었었고, 큰 고을 중에서 조금 큰 고을은 목이 되었었어. 작은 고을 중에서 좀 그나마 큰 것은 군이 되었었고, 그보다 좀 더 작은 고을은 현이 되었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 그 팔도라고 하는 거는 팔도엔 누가 파견되냐면 이제 관찰사라고 하는 사람이 파견돼가지고 각 지방을 막 돌아다니면서 관찰하는 거, 쉽게 말하면은 그 뭐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세금이 잘 걷어지나, 그걸 감시하고 다니는 관찰사가 파견됐어. 그럼 지방 그 각 고을엔 누가 다스렸냐? 고을의 사또, 그 원님, 또 수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그 파견됐었지. 이 사람들이 고려 조선에 이제 지방관에 있었다면, 조선 시대에는, 고려 시대 생각해봐. 주현, 속현,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그 특수행정구역이었잖아. 속현하고 특수행정구역에서는 그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었고, 여기는 세금을 좀 많이 거둔다든지 아무튼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힘이 셌던 게 향리들이라고 했었는데, 조선시대에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싹 다 파견이 됐었어. 그리고 지방관은 왕을 지방에서 대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수령의 권한이 굉장히 이제 됐었단 말이야. 자, 각 지방에 그 수령이 파견되니까 향리들의 힘은 어떻게 되겠니? 원래 각 지방에서 진짜 그 힘께냈어. 향리들의 힘은 더 센 지방관이 파견되니까 굉장히 약해지겠지. 고려시대 때는 향리들이 막 과거도 칠수했는데, 조선시대는 향리들은 막 그 과거도 못 치고 굉장히 좀 차별을 받게 돼. 그런 변화가 일어났었어. 자, 여러분들 그 지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자. 좀 더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지만, 음, 17세기 후반에 보면은 천하지도라고 하는 그 지도가 나타나겠는데, 여기에 이제 전라도 부분이 이제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는 광주목이야. 자,
조선시대에는 부목이 큰 고을이고 군현이 조금 작은 고을이었지. 광주는 목이니까 가장 큰 그 고을까지는 아니고 그보다 좀 더 작은 고을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 조선시대 굉장히 큰 고을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저기 지금 어디 그 군으로 돼가지고 시골 됐는데 장흥 같은 데가 이제 뭐 부로 이제 그 나오가 있지.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광주 주변의 고을은 어떻게 됐을까? 근데 화순에 보면은 화순 안에 이제 능주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 근데 옛날에 보면은 능주가 봐봐. 능주가 이제 그 목이라고 해야죠. 굉장히 좀 컸었어. 그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지. 지금 화순에 먹혀있지만 옛날에는 화순보다 능주가 훨씬 더 컸었다고. 자, 다시 한번 보자. 어, 이거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 팔도라는 구목군현 설치하는 거야. 그 각도의 관찰사가 파견돼 돌아다니는데 그 관찰사가 돌아다니는 곳이 막 그 각 고을들이었지. 그 군현 쉽게 말하면 그 여기가 고을이지. 부목군현 이것도 이제 고을이고 관찰사가 돌아다니는 고을이고 각 고을은 지방관, 수령, 사또, 원님들이 다스린다고 했었지. 자, 조선시대에는 수령의 권한이 굉장히 이제 세졌다고 했었지. 왕을 대리하는 이제 역할이니까. 수령의 그 역할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지방의 이제 향리 같은 경우는 아전으로 이제 고려떨어지게 됐었다. 아전 쉽게 말하면 그 조선시대 말하면 그 이방 있잖아. 사또 저놈을 매우 쳐라 하면은 그 아전이 뭐예 하면서 뭐 매우 칠합신다 하면서 막 따라하잖아. 그런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야. 집안 힘께나 쓰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수령을 이제 돕는 사람으로 이제 떨어지게 된 거지. 자, 그 밖에 지방에 또 뭐가 있냐면은 유향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유향소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지방 양반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야. 지방 양반들이 모여서 뭐 하겠냐? 한번 생각해봐. 지방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뭐 고민하겠지만 우리 집 돌쇠가 뭐 말을 안 들어요. 뭐 농민들한테 세금 어떻게 뜯어내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좋은 양반들 같은 경우는 그 뭐 어떻게 성리학을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어떻게 세금 줄여줄까 그런 생각들 어떻게 토지세 줄여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들도 하겠지만 주를 하는 역할이 뭐냐? 일단은 그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대신해서 지방을 다스리고 왔으니까 유양서는 지방에 이제 그 내려온 수령을 이제 보좌하는 역할을 맡았어. 물론 수령들을 항상 보좌했던 것만 아니고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그 밖에 이제 수령을 도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성리학 윤리를 보급하는 역할, 그래 말 안 듣는 백성들 막 불러가지고 막 혼내고 막 이런 역할들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양반 신분이 더 이상 지배층이라 할 수 없는 그 이제 굉장히 급이 떨어진 향리들 있지. 향리들이 보면은 백성들한테 막 그 쉽게 말하면 향리들 불쌍한 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월급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 그 월급을 못 받으면 지가 알아서 그냥 그 자체적으로 경비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백성들한테 이제 뜯어내겠지. 어떻게 보면 못된 향리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백성들한테 막 함부로 하는 향리들을 감찰하는 게 이제 유향소의 역할이야. 지방의 양반들이니까 자기가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름난 사람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그 업으로 삼았던 거지. 자, 그 밖에 이제 살펴보자, 여러분들. 조선에서는 그 밖에 이제 뭐 과거가 있었다 했잖아, 얘들아. 그럼 과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그 과거는 한번 살펴보게. 과거. 자, 과거는 알다시피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유교 경전에 대한 시험을 친다 했잖아. 근데 그 유교 경전에 대한 시험을 쳐가지고 가장 그 어떻게 나라에서 중요한 그 문관을 뽑는 문과가 가장 이제 중시가 됐어. 근데 조선시대 과거의 특징이 뭐냐면 문과도 이제 실시를 했던 거야. 고려시대는 거의 문과가 실시 안 돼가지고 우리가 고려시대 과거 배울 때는 문과 얘기 안 했을 거야. 문과는 시간은 무관을 뽑는 장수를 뽑는 이제 시험인데, 장수를 뽑는다 하더라도 일단 그 무과를 치르기 위해서는 유교 경전의 테스트를 이제 통과했어야 됐어. 그래서 무과에서도 이제 유교 경전이 중시됐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다만 문과 무과 중에 뭐가 높았을까? 당연히 문과가 높았지. 과거 시험만 쳐가지고 그럼 관리가 될 수 있느냐? 아니야. 그 쉽게 말하는 집안의 백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 음서도 있긴 있었어.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그 높은 관리가 그 내가 쓸만한 좀 루머를 알고 있다 해가지고 그 추천을 해가지고 관리로 뽑는 천거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고려 시대까지는 그래도 그 귀족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이런 천거나 음서를 쓸 수 있지만 조선 시대는 좀 더 실력이 강조되면서 과거가 아닌 천거나 음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그 아무나 못 쓰는 거였단 말이지. 이걸 쓰는 케이스는 굉장히 극히 드문 케이스고 대부분은 과거를 통해서 관리가 됐어요. 자,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면은 뭐 답안지를 쓰는데 답안지가 몇 미터 정도 됐었다고 해요. 그리고 딱 보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시권이라고 하는 걸 써서 내는데 자 보면은 글자의 수가 딱딱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야. 어, 뭐 아무튼 굉장히 그 과거 시험에 형식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 말로 하면 끝이 없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만약 과거에 합격한다. 그럼 이제 홍패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나오지. 그 왕이 이제 직접 명령을 내린단 말이야. 물론 왕이 직접 쓰지 않고 왕이 이제 신하들 시켜가지고 쓰게 그치 합격 딱 주면은 이 빨간 거 들고 가면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과거의 시험 성적은 갑을 병으로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성적 좋은 건 갑이라고 했었고 갑에서도 1등을 장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장원에 붙은 사람은 뭐 나라에서 며칠 동안 네 고향 가서 잔치하라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결을 줬단 말이야. 그 뭐 TV 여러분들 뭐 소설이나 그런데 뭐 장원급제에서 막 그 잔치하고 난리 나는 게 나오지. 이 바로 과거 그 장원 합격했던 임도호라고 하는 사람의 장원급제 이제 그 합격증이야. 무과는 뭐 이런 모습으로 치러졌다고 해. 자,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조선시대랑 한번 비교해볼까? 자, 고려시대와는 달리 조선시대는 의정부와 육조 중심으로 정치가 돌아왔었고 그 밖에 사원부와 사관원 홍문관이 있어가지고 사원부에서는 관리들이 나쁜 짓 하는지 감찰을 하고 사관원은 왕이 뭐 함부로 못하게 반대를 하고 홍문관은 그 밖에 이제 주로 학문 연구를 하지만 사원부랑 사관원 일을 돕기도 했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무슨 역할을 했었냐? 일단 이것들을 뭐라고 하지?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을 우리가 삼사라고 불렀지. 삼사는 왕이든 신하든 한쪽으로 권력이 쏠리지 않게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했었던 거고 자 지방은 아까 말했듯이 전국을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는 그래, 팔도로 나눴었다고 했었고 팔도에는 관찰사가 각 고을을 돌아다녔는데 그 각 고을 그러니까 9년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관찰사가 돌아다녔어. 수령이 이제 있었다 했잖아. 왕을 대신해서 원님 또는 사또라고 불리는 모든 9년에 이제 수령이 이제 파견됐었던 거야. 근데 수령이 고려시대에 비해서 이제 어떤 권한도 굉장히 세게 하다 보니까 수령이 그 무지막지하게 힘이 세지면 안 되잖아. 특히나 이제 수령이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어떤 것이 있으냐면 수령은 자기 고향에 절대로 이제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자 이걸 상피제라고 해. 쉽게 말하면 막 그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요즘도 그랬잖아. 막 지 가족 있는 데서 똑같이 막 아들이라든지 아버지 막 근무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쓰냐? 고향으로 갔을 때는 옛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더할 거 아니라 고향에는 그 집안 사람들과 연결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싹 다 모여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백성들하고 또는 그 수령하고 결탁해버리면 이곳에서 심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수령이 어마어마하게 막 재산을 막 그 부정부패로 이제 쌓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하지 못하게 자기 고향은 절대 근무를 못하게 했었던 게 상피제라고 하는 거야. 수령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었지. 자, 그 밖에 지방 양반들이 향초에서 수령을 도와가지고 그 어때 지방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모여있던 지방 양반들의 기고를 유향소라고 했었겠지. 유향소. 자, 수령 보좌, 행리 감찰 등을 담당했던 기고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쌤이 여러분들하고 수업에 썼던 내용 있지. 책에 정리해다 공책에 정리해다 니들 편한 데 정리해가지고 그거 찍어가지고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도록 한다. 구글 클래스룸 알지? 너희 각 반 2학년 1반 뭐 3반 5반 뭐 다 나눠져 있잖아. 그 반 클래스에 쌤이 과제를 등록해 놓을 테니까 거기에 자기가 그 교과서 내용을 정리했든 공책에 정리했든 찍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오늘 배웠던 내용